자, 그러면 수박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어떻게 수박이 크고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양분을 먹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는 이렇게 양액재배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는 토경재배를 하지만 땅에다가 정식을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이렇게 양액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양액을. 배지 위에다가 이 배지에서 정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도 잘 컸죠? 과도 잘 크고 이파리도 잘 컸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이제 그 하우스에 가보면 여기 물통이 있어요. 한 10톤짜리 물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톤짜리 비료통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뭐 3개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비료를 녹여서 넣어요. 그 다음 비통에다도 비료를 녹여서 넣습니다. 그럼 어떤 비료를 넣느냐, 어떤 비료를,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 성분들,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덴, 이렇게 12가지 성분이야. 그 12가지 성분이 비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비료를 한꺼번에 다 넣지를 못해요. 특히나 인산하고 칼슘을 같이 넣으면은 애들이 응고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시켜가지고 A통에다 넣는 6가지 정도, B통에도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료를 녹여가지고 그 비료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해가지고 여기 혼합통이에요. 혼합통.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pH하고 EC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혼합통에 얘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물하고 해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이 드리퍼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배지에 주기적으로 계속 정식하고 나서부터서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료의 양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한 박사님들이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서 질소라든가 인산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에 맞게끔 비료를 녹여가지고 저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비료하고 물을 가지고 그 내가 측정해주는 이 시대로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그래서 결론은 뭘 먹고 크느냐? 물하고 내가 줬던 비료 12가지 성분들이 여기에 꾸준하게 공급이 됩니다. 꾸준하게. 여름에는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공급을 해주고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해가 짧기 때문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배지 내가 어쩌냐? 이 배지 내가 항상 수분이 70% 이상, 몇 프로요? 70% 이상 항상 유지가 되고, 거기에 그 질소부터서 12가지 성분이 항상 거기에 그 베일대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료가 정식부터서 수확이 끝날 때까지 아주 일정하게 그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료의 성분이 나중에 가서 부족해지질 않아요. 부족해지질 않습니다. 왜? 꾸준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쩌냐? 이 땅 속에다가 이제 탭이라든가 비료, 우리가 쓰시는 탭이라든가 비료, 뒤에 보시면 이 탭이들 있죠? 탭이도 넣고 유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비료 있죠? 요소라든가, 자, 질소 비료죠? 요소나 유황. 그 다음에 인산 비료, 용성인비, 그 다음에 가리질 비료,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그 다음에 섞여 있죠? 칼슘 유황 비료, 이러한 비료들. 그 다음에 또 복합 비료, 우리 복합 비료 많이 쓰시죠? 그죠? 그 다음에 슈퍼원에, 성장에, 이러한 비료들, 이러한 비료들이 다 아까 말했던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러한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론적으로 이런 비료들하고 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하고 해가지고, 병운을 하고 로타리를 쳐서 비닐을 씌워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물에 넣고, 퇴비는 미생물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올라와서 수박들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죠. 식물은 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양분을. 뭘 만든다 했어요? 아까 포도당을 만든다 했습니다. 이 포도당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포도당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식물은 뭘 만든다? 스스로 포도당을 만든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자 쉽게 보여주면 이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이 뿌리를 통해서 수분이 이 이파리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이파리에 있는 뒷면, 무늬, 기공이 있어요.
그리를 통해 갖고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 에피 비대에너지에 의해서 이 포도당을 만든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포도당. 예. 그럼 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야 이 포도당이 뿌리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이파리도 만들고 꽃도 피워주고 나중에 과일도 비대시켜주고 당도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포도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못 만드는 경우가. 자, 세 가지 중에서 부족하면 못 만들어지겠죠. 뭐가 부족하면? 첫 번째, 땅속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면 물이 안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햇빛은 좋아도 이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은 많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항상 끌어당기는데 뭐가 부족하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은 햇빛을 못 보죠.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이 포도당을 많이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구름 낀 날이 많고 비가 오게 되면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내가 꾸준하게 두둑 속에서 수분이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이 돼야 기본적인 이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크기와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포도당만 가지고 되냐? 이 포도당만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퇴비 속에 들어있는 아까 그랬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철, 구리, 몰리브덴, 그 다음에 망간, 아연, 붕소 이러한 성분들이 땅속에 퇴비나 유박 속에서 물에 의해서 녹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이 뿌리를 통해서 올라와요. 그럼 이파리에서 맺는 이 포도당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성분들하고 이제 질소는 질소의 역할, 인산은 인산의 역할, 가리는 가리의 역할, 칼슘은 칼슘의 역할,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줬던 양분하고 지가 스스로 만들었던 포도당하고 이 성분들이 만나가지고 질소는 질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인산은 인산의 역할, 가리는 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는데 그럼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질소는 아까 그랬죠. 초기 생육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초기 생육. 그래서 질소는 요 이파리를 키우고 줄기를 키우고 나중에 뿌리도 키웁니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파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키가 커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질소비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 좀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질소가 부족하면 이파리가 커지냐 안 커지냐? 줄기가 잘 나가냐 못 나가느냐? 질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박이 이파리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커지는 겁니다. 그럼 질소를 내가 요소비료라든가 유한비료를 많이 줘요. 그럼 이파리가 잘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더 잘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좋게 하고 이파리를 크고 줄기 세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질소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인산 비료는 우리 사장님들하고는 그 인산의 주요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에너지도 생성을 하고 에너지도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뿌리 발근을 촉진시킵니다. 인산이 뿌리를 발근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우리가 수꽃도 피고 앙꽃도 피죠. 수꽃도 피고 앙꽃도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는 역할, 화분화를 촉진시키고 꽃을 잘 피워주고 수정을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의 역할입니다. 인산비료의 역할. 그래야 꽃이 잘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박에서 1조 1항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수정입니다. 수정을 일단은 시켜야 돼요. 다른 고추라든가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안 달려도 위에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수박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마디나 18마디에서 수정을 못 시켜버리면 이제 그거는 실패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수정이 목표예요. 그 수정하기 위해서는 꽃이 잘 피어야 되고 꽃가루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 수정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인산이다. 그럼 이제 수정이 됐고 이제 과가 비대가 되겠죠. 이제 커져야 되겠죠. 과가 비대가 돼요. 수박이 커져야 되겠죠. 수박이 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가리질 비료가 한다. 그래서 이파리 두툼하게 만들고 줄기도 두툼하게 만들고 과일을 키워주는 역할. 그래서 이 가리질은 잎에서 만든 포도당을 과일 쪽으로 이동을 시켜갖고 과가 비대되게 해주고 나중에 이 포도당을 또 이동을 시켜서 당도도 올려주는 역할. 수박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슨 비료다? 가리비료가 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칼슘을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벽이 단단해집니다. 야물어져요. 그래서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키가 크면서 이 세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된다는 거죠. 아까 도장이 되는데, 이 칼슘을 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파리가 짱짱해지고 줄기가 야물어지고, 나중에 과일에도 주면은 과일에 있는 세포들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 그래서 세포벽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칼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밸런스에 맞게끔, 얘들은 이제 밀양요소라고 하고 얘들은 다량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게끔 유지를 시켜줘야만이 이파리도 정상적으로 크고 줄기도 정상적으로 크면서 꽃도 잘 피고 수종도 잘 되고 과일도 잘 키워준다. 그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크는 과정에서, 수박이 크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우리가 12체계를 우리가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12처리를 탭이라든가 비료를 거기에 맞게끔 잘 공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양가의 밸런스, 기후적인 영향이라든가 수분적인 영향에 의해서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깨졌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 증상이 어떤 부족한 증상인가를 알고 그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아까 양액재배는 그 순서대로 그 정해져 있는 양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땅에다 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줬지만 애들이 크면서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있는 걸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 크게 되면 결론적으로 땅 속에서는 요 이파리를 키우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이파리를 키우고 줄기를 키우는 성분이 뭐라겠어요? 질소라겠지 않습니까? 그죠? 질소. 그 다음에 꽃을 키우고 수정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은 인산. 그 다음 나중에 이 수박을 잘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걸 가리질이다. 그러면 내가 줬던 영양소들 중에서 이 시기 되면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가 가장 질소하고 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질소하고 가리. 왜? 키가 크면서 질소가 또 빨리 흡수도 되고 많이 요구가 돼요. 크면서 먹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질소가 다른 성분에 비해서 빨리 소모가 된다. 가리질도 역시 빨리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추비를 줄 때, 비료를 채워줄 때 질소하고 가리질 비료를 가장 많이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이런 비료도 쓰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도 보조 사업을 해준 밀양요소 나오죠? 밀양요소. 이제 질소 인상 가리는 복합을 주면 되는데, 철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아연, 붕소, 몰리브덴 이러한 부분들, 우리 붕소도 주죠. 200평에 300평에서 한 2kg 정도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밀양요소가 땅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밀양요소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황까지 들어있는 이러한 밀양요소를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넣어줘라 땅에다. 그래야만이 이 밀양요소가 적게 필요로 하지만은 꼭 있어야만이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고 수정이라든가 과비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원리에 하에서 이 밀양요소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이파리 크기,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과, 이파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수정을 시키고, 과를 잘 비대시키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영양분들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이 포도당과 만나가지고 질소의 역할, 인산의 역할, 가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비대가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 어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